몇 페이지 할 차례요? 우리 87페이지요. 여기 할 차례요. 자, 자, 루이스 전자점식 다시 한번 합시다. 자,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전자점식이란 건 뭐냐면 어떤 전자를 점을 찍어? 원자과 전자를 점을 찍어, 그지? 점을 찍어서 표시한 건데, 자, 2주기 원소 표시해 볼게. 자, 리튬 빼고, 자, 베릴륨부터 할게요. 베릴륨, 붕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전자 배치 1학년 통합과학 때 했지? 그치? 전자 배치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수소는 요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전자 배치하는 게. 1학년 때 내려가가지고 수소는 K급질의 전자 몇 개 차? 1개. 리튬은 한다. 헬륨은 K급질의 몇 개? 2개 차지. 그죠? 리튬이 되면 K급질에 2개 차고 L급질에 몇 개 찹니까? 1개 찹니다.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탄소 있으면 K급질에 2개 차고 L급질에 몇 개 차? 4개 차죠. 쭉 가서 플루오린이 되면 원자번호 9번입니다. K껍질에 2개, L껍질에 몇 개? L껍질에 7개 해서 이렇게 전자 배치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모르면 이야기해요. 따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아시겠죠? 이걸 할 줄 알아야지만이 만다고 전자점식을 찍을 줄 안다고. 그죠? 자, 그래서 전자를 지금 점으로 찍어보면 자, 베릴륨은 전자가 몇 개? 원자과 전자가 2개지. 붕소는 몇 개? 하나, 둘, 3개입니다. 탄소는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6개. 하나, 둘, 셋, 넷, 5, 6, 7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상하 좌우에 점을 찍는데 먼저 1개씩 점을 찍어 5번째 찍을 때마다 만다고 이렇게 쌍을 짓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수소 원자가 결합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수소 원자가 이렇게 하나씩 결합한다고 가정합시다. 탄소에는 3개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질소에는 3개가 붙을 수 있고 산소는 2개 붙을 수 있습니다. 플루오린에는 이렇게 1개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그죠? 공유하는 전자를 만다고 사이에 이렇게 찍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그 이상하게 그린 것보다 훨씬 이게 편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때 요 사이에 있는 요 전자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 공유 전자 뭐라 불러? 쌍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사이에 있지 않고 질소한테만 있는 전자. 이런 전자를 무슨 전자라 불러?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이런 전자를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개수하고 비공유하는 개수를 보시면 공유가 먼저 중요하죠. 자, 공유하는 개수하고 비공유하는 개수를 적어보면 공유 몇 개? BH2 몇 개? 2쌍이죠. 2개. 비공유 몇 개? 0개지. 공유 3개에다가 비공유 0개. 공유 4개에다가 비공유 0개. 공유 3개, 비공유 1개, 공유 2개, 비공유 2개, 공유 1개, 비공유 3개죠. 그죠? 여기까지 보면 베릴륨하고 붕소는 중심원자, 여기서는 중심원자가 베릴륨이고 여기서는 중심원자가 붕소지. 얘네들은 중심원자의 옥텟 규칙을 만족해 못하지. 그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말은 중심원자에 있는 전자가 몇 개가 돼야 된다고? 8개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놈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축소된 옥텟이라고 불러요. 이런 놈들을 우리가 예외적으로 축소된 옥텟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탄소, 질소, 산소 14족부터는 만다고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해 못해. 하지. 선생님, 수소는 만족 못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수소는 보면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 배치 보니까 여기 2개 이렇게 되거든요.
수소는 전자 배치에서 이 일축입니다. 수소하고 일축에 누가 있어? 헬륨 있지? 수소는 누구처럼 되면 돼? 헬륨처럼 되면 안정해요. 그래서 두 개만 돼도 안정한 거야. 알겠습니까? 수소는 그래서 옥텟을 만족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그죠? 이런 놈들은, 나머지 놈들은 옥텟 규칙, 왜 안 지워져? 안 지워져. 그죠?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되셨습니까? 그죠? 탄소부터는 옥텟을 만족한다는 걸 이렇게 공유하는 거를 만다고 점을 찍으려니까 귀찮네. 그래서 뭐? 선을 그려. 베릴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는 식을 우리가 뭐라 불러? 구조식이라고 불러요. 구조식. 자, 그 다음에 이게 붕소니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으면 되겠네. 탄소는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봐봐. 비공유를 이렇게 사리를 하는 차지하지. 차지하고 여기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비공유는 점을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고 점 없이 그냥 써도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점을 찍어야 안 찍어요? 안 찍어요. 일반적으로. 귀찮아 죽겠는데 무슨 점을 찍어. 비공유 있는 건 봐야 돼. 니네가 누구를 하게 돼. 그래서 뭐 한다고? 이런 걸 잘 틀려요. 왜냐하면 공유는 눈에 보이글랑요. 선을 그어줘서. 근데 비공유가 이게 없다고 그래서 비공유를 너희가 뭐 한다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나요. 시험 문제에 뭐라고 주냐면 비공유 전자쌍 개수분에 공유 전자쌍 해가지고 3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얘도 3이고 얘가 3이거든. 맞죠? 근데 이건 비공유 없잖아. 그지? 그 공유만 보면 공유 3개 있네. 얘는 공유 3개, 공유 3개 공통점이긴 한데 얘는 비공유가 없습니다. 얘는 비공유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분자 구조의 차이가 생겨요. 비공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산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되고 HF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가 된단 말이야. 그지? 지난 시간에 한 게 여기까지지. 맞죠? 네, 여기까지 지난번 했어. 그래서 2주기 원사들의 전자점식을 찍을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찍어놨지, 이렇게. 그죠? 네, 1족, 2족은 원자과 전자가 1개이기 때문에 1개씩 하고 이건 2개씩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찍을 줄 아시면 됩니다. 대빵 중에요. 루이스 전자점식,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은.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화학을 이해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플로린 분자. 자, 옥텟을 만족하게끔 전자를 찍으면 돼. 자, 플로린 F2입니다. 자, 플로린 F는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F도 뭐 한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거든. 옥텟을 만족해야 돼. 그럼 얘 전자 몇 개? 7개. 얘 전자 몇 개? 7개. 둘 다 더 해봐. 몇 개? 7 곱하기 2 하면 몇 개? 14개지. 옥텟을 만족하려면 각 원자당 몇 개가 있어야 돼? 8개씩 있어야 되지. 그럼 곱하기 2 해봐. 몇 개 있어야 돼? 16개가 있어야 되지. 몇 개 부족해? 2개 부족합니다. 2개가 부족하니까 뭐야? 1개를 공유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죠? 2개가 하나를 공유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유하는 전자를 사이에 이렇게 놓고 공유하는 놈들은 요 사이에 이렇게 놓고 나머지를 비공유 전자로 이렇게 찍으면 된다고. 이해돼요? 그죠? 그럼 얘는 공유 몇 개? 몇 개? 1개. 비공유 몇 개? 3개죠. 6개죠. 그죠? 원자 1개당 비공유가 3개씩 이렇게 있으니까. 되셨습니까? 그죠? 계산할 때도 이렇게 계산하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해보면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옆에 있는 산소도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얘 6개, 6개네, 12개네. 그죠? 근데 원래는 몇 개가 돼야 돼? 16개가 돼야 되지. 몇 개가 부족해? 4개가 부족하지. 4개가 부족하니까 몇 개씩 공유하면 돼? 2개씩 공유하면 돼. 그래서
공유하는 전자가 요 사이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가지고 공유하는 건 어디에 배치한다고? 가운데 배치해. 산소 원자끼리. 그죠?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배치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이제 점 찍기 귀찮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선을 그린 겁니다. 그죠? 얘도 점 찍기 귀찮으니까 뭐 한다고? 선을 이렇게 그으면 돼요. 이렇게. 선 한 개를 무슨 결합이라 불러?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고 불러요. 전자 한 쌍을 공유하는 걸. 단일 결합이라고 이렇게 불러. 그럼 전자 두 쌍을 공유하는 걸 이걸 뭐라 불러? 이중 결합이라고 불러요. 이중 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셨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삼중 결합도 있습니다. 자, N2 같은 경우에는 질소 원자가 5개가 있걸랑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질소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공유하게 되면 질소 원자하고 질소 원자가 이렇게 전자 3개를 공유해요. 비공유가 이렇게 쓰면서. 그래서 요 사이에 무슨 결합이 생겨? 삼중 결합이 생겨 안 생겨? 생긴다고. 이렇게 해서 얘가 뭐가 된다고? 삼중 결합이 되는 겁니다. 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탄소는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탄소하고 탄소 간에 결합해가지고 C2가 되겠네요. C2가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중결합이 존재하겠네요. 안 존재해요. 이 우주상에는 사중결합이란 건 없어요. 왜요? 사중결합도 옥텟, 야 얘들아 이거 옥텟만 좋게 하네. 하지. 근데 왜 안 돼요? 3중까지는 돼요. 4중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잘 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사중결합이 되는 거야. 좁은 공간에 전자 8개가 모여요. 그지? 그러면 결합하려고 하는 결합력보다 반발력이 더 세져요. 그래서 6개까지는 되는데 8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중결합은 안 돼요. 어떤 원자든 간에 사중결합이라는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인 같은 경우에는 봐봐. 나중에 예외적으로 인은 이렇게 결합하고 평면상에 이렇게 결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면 구조로 이렇게 결합이 하나 생기고요. 이렇게 삼각형 구조가 하나 생기고 위아래 이렇게 해서 삼각 쌍뿔 구조라는 게 인 원자가 5개의 결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쪽에 몰려가지고 사중결합 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화학 구조 할 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평면에 인이 있으면 이렇게 PCl5라는 물질이 존재해요. 이거 확장된 옥텟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CL 있고 여기 또 밑에 CL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CL 있고 여기 CL 있고 일반 고등학교는 안 나와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삼각 쌍뿔 구조라고 하거든요. 하는데 일반 고등학교는 안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는 5개의 손을 뻗을 수는 있어. 근데 한 곳에 동시에 4개를 뻗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럼 이는 왜 그래요? 이는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크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붙고 여기 와서 붙고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d-오비탈이 있는데 비어있는 d-오비탈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뭐 사중결합이란 건 없어요. 최대 몇 중결합까지 있어? 3중결합까지만 가능해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3중결합만 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질소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내 거네. 8개지. 그죠? 오른쪽에 있는 질소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내 거네. 해서 8개가 됩니다. 다 옥텟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아, 그렇구나. 그죠? 자, 플로린 문제 F2 봅시다. 자, 공유하는 전자쌍은 가운데 놓습니다. 비공유하는 전자쌍은 어디에? 사이드에 이렇게 놓는 겁니다. 사이드에다가. 그죠? 공유 전자쌍 몇 개? 한 쌍. 비공유 전자쌍 몇 개? 6개.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플로린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내 거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옥텟 만족하지?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내 거네? 라고 생각해서 옥텟을 만족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되시죠? 네. 그렇게입니다. 그래서 옥텟을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 분자. 정말 많이 나오죠. 자, 물 분자를 보시면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고 수소 원자는 뭐고 하나 있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수소 원자도 이렇게 하나 있어. 맞죠? 산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니까 몇 개 필요해? 두 개가 더 필요하지. 그럼 두 개를 공유하는 거야. 수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유 두 개 뭐야? 비공유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 몇 개? 두 개. 비공유 전자쌍 몇 개? 두 개. 아, 산세는 산소 원자 주위에는 만다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죠? 여기 있죠? 베릴륨이나 붕소처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축소된 옥텟이라고 해요.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선생님, 쟤네들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저런 물질도 존재해요. 아시겠습니까? 존재는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쌍을 공유하는 걸 무슨 결합? 단일 결합. 두 쌍을 공유한 걸 이중 결합. 세 쌍을 공유하는 걸 삼중 결합이라 불러. 이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을 우리가 뭐라 불러? 다중 결합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염소 원자는 공유 전자쌍 수가 1개, 이중 결합 수가 2개. 그죠? 이 비공유 6개, 비공유 4개. 질소 분자는 삼중 결합이 많다고 공유 결합 쌍 전자쌍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죠? 세 쌍이 존재하는 거죠. 맞죠? 전자쌍 수는 3개입니다. 오케이? 그죠? 네. 그래서 삼중 결합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물 분자와 봅시다. 물 분자와 산소 분자의 공유 전자쌍수가 모두 2개이지만 각 분자의 공유 결합 종류는 다릅니다. 그치? 이게 전자 공유했고 공유했지. 그죠? 한 쌍씩을 각각 공유했지. 근데 얘는 뭐 했어? 마주보고 있는 놈하고 몇 개 결합했어? 동시에 2개 결합했지. 얘는 이중 결합이야. 얘는 이중 결합이고 얘는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결합이 2개 있는 거야. 이걸 이중 결합이라고 하면 안 돼. 마주보고 있는 거에 이렇게 점을 찍어야 이중 결합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물 분자는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는 거라고? 2개 있는 거야. 오케이? 그죠? 암모니아는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는 거라고? 3개 있는 거라고. 메테인은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는 거라고? 4개 있는 거라고. 이걸 사중 결합이라고 하는데 공유 전자쌍 수가 4개인 거지. 사중 결합은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 구조. 자,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전자 배치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공유 전자쌍을 뭘로 연결해? 선으로 연결해.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단일 결합은 뭐? 결합선 1개. 이중 결합은 결합선 몇 개? 2개. 삼중 결합은 결합선 몇 개? 3개. 그죠? 사이에 공유했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선생님 비공유 찍어야 돼요? 안 찍어도 돼요? 안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게 편하니? 왼쪽 게 편하니? 오른쪽 게 편하니? 편한 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죠?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근데 안 찍어놨는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안 찍어놨어. 비공유 몇 개 있습니까? 했으면 뭐한데? 비공유를 니네 머릿속으로 비공유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머릿속으로 비공유가 몇 개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항상. 왜? 공유는 눈에 보여요. 아, 4개 있네. 비공유가 눈에 안 보여요. 왜? 점을 안 찍어주길랑요. 시험 문제에는. 그래서 틀려요. 알겠습니까? 그죠? 다음, 다중결합 있습니다. 산소 분자. 이중결합 존재하죠. 산소는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존재해도 됩니다. 꼭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찍어요. 좀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찍어도 돼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찍으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그냥 이렇게 찍으세요. 만약에 찍으라고 하면 편하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분자 구조에 가면 이게 전자쌍 반발의 이론에 가면 전자쌍 반발해 가지고 요 각도하고 비슷하게 120도가 나오거든요. 그걸 고려하면 이게 맞는데 굳이 전자점식 찍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애들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무슨 결합? 이중결합. 사이화수소, 얘 누구야? 얘들아, 사이화수소 얘 누군지 아니? 이 모르지? 먹으면 죽는 거, 극약. 뭐 있어? 야,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먹으면 바로 죽는 거. 얘 정상가리야. 쓰지 마. 정상가리 왜 쓰니? 왜? 구해가지고 죽이려고? 어떤 새끼 하나 죽이고 싶은 새끼 있어. 옆에 있는 새끼, 저 새끼 죽어야 되는데. 희한하지 않니? 야, 탄소, 수소 우리 몸에 있어 없어? 있지? 탄소 있어 없어? 있지? 질소 있어 없어? 우리 몸에 다 있어요. 그죠? 근데 먹으면 뭐해? 죽어요. 사이화수소 이게 정상가리입니다, 이게. 자, 얘는 구조식을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찍으면, 자, 요 사이에 탄일결합이 존재하고 이 사이에 삼중결합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탄일결합 1개하고 삼중결합 1개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네. 폼알데하이드입니다. 폼알데하이드. HCHO. 폼알데하이드. 포르말린이라고 하는데 너희 과학실에 가면 그 과학실 같은데 초등학교가 중학교는 여기 가보면 과학실에 개구리 해부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용액에 넣어 있는 거. 그 액체 같은 데 물에 넣어 들어있더라 이가. 그 용액이 폼알데하이드야. 방부제야. 방부제의 성분으로 써요. 쓰리고 그 다음에 본드 만드는 성분으로도 합성할 때 폼알데하이드가 들어가요. 너희 그런 것 들어봤니? 새집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봤니? 그죠? 아파트 같은 거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달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노인분들이나 아기들 같은 경우에 아토피 같은 거 생겨요. 기관지염 같은 거 생기고 막 그렇게 하게 생기거든요. 그걸 새집증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가구 같은 거 넣을 때 혹은 뭐 이게 타일 같은 거 바를 때 본드를 발라요. 근데 그 본드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날아와요. 뭐가? 폼알데하이드가 생겨서 나와요. 그게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나 아기들 마시면 어떻게 돼? 그런 새집증후군이 발생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드 성분 때문에 그래요. 되셨죠?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루이스 전자점식과 루이스 구조식. 자, 전자점식 나타낼 때, 자, 봅시다. 원자과 전자수를 파악합니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몇 쪽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자, 수소는 원자번호가 1번. 원자과 전자 몇 개? 1개. 붕소는? 붕소 원자번호 몇 번? 5번입니다. 탄소가 6번이고 얘가 7번이고 얘가 8번이고 얘가 인이 15번입니다. 그죠? 황이 16번이고 염소가 17번입니다. 보는 순간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보는 순간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자, 붕소 전자배치를 먼저 한번 해야겠나요? 한번 언제 날 잡아가지고 전자배치 붕소 원자번호 5번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K 껍질에 몇 개? 2개. L 껍질에 몇 개? 3개. 이거 1학년 때 했죠? 기억나시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전자배치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기본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배치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니까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몇 개? 4개. 쭉쭉쭉 적어보면 되고 자, 원자번호 15번입니다. 그래서 K 껍질에 몇 개? 2개, L 껍질에 몇 개? 8개, M 껍질에 몇 개? 5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찍으면 원자과 전자가 얘는 3개, 얘는 4개, 얘는 5개, 얘는 6개, 얘는 5개, 얘는 6개, 7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하나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개. 집에서 해보세요. 꼭 해보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전자배치하는 거 프린트 하나 드릴게요. 오케이?
그죠? 자, 루이스 전자점식 나타냅니다. 자, 분자의 각 원소들의 전자점식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죠? 자, 전자점식을 먼저 찍어. 그래가지고 어디 갖다 붙일까? 니네 블록 맞추는 거하고 똑같아, 어릴 때. 야, 여기 갖다 붙이면 되겠네. 이거 붙겠네. 이렇게 붙겠네.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으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죠? 이때 요 전자를 무슨 전자라 불러? 결합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전자, 혼자 있는 전자, 홀전자라고 불러요. 이런 전자를 뭐라 본다고? 홀전자라고 불러요. 자,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냅니다. 각 원자에 홀전자가 많은 원자를, 그쵸? 줄거 홀전자가 많은 원자를 중심 원자로 선택합니다. 자, 중심 원자와 다른 원자의 홀전자끼리 결합하여 전자쌍을 이루어 결합을 배치합니다. 네,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처럼 HCN이 있어. 뭐 화학식을 CHN으로 이렇게 줬어. 이렇게 줬다고 해서 얘를 중심 원자로 잡으면 안 돼요. 그죠? 수소는 탄소를 모르겠으면 찍어봐. 하나, 둘, 셋, 넷. 수소는 한 개, 질소는 하나, 둘, 셋. 너 왜 이래? 넷, 다섯 개. 뭐 이렇게. 이씨.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홀전자가 4개고 홀전자가 3개고 홀전자가 1개니까 얘가 중심 원자가 되겠네. 일 가능성이 크겠네.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물질도 만들 수 있지. 과산화수소 H2O2. 그죠? H 홀전자가 1개. O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그죠? 수소가 2개 이렇게 있어. O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거든. 얘가 이렇게 하나 붙으면 되겠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나 붙고 여기끼리 남네.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이해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해볼게요. C2H6, C2H4, C2H2 한번 해봅시다. 그죠? 자, 탄소가 2개 있지? 그죠? 탄소가 2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수소가 몇 개 있어? 6개 있어, 그죠? 수소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그럼 생각을 해봐. 수소가 있으니까 얘는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몇 개가 있어야 돼? 8개가 있어야 되지. 그럼 16개가 돼야 되지. 근데 현재 16개가 돼야 되는데 현재 몇 개 있어? 4개 있지. 플러스 4개 있잖아. 총 8개 있지. 맞지? 총 8개밖에 없어. 근데 탄소는 옥텟을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16개가 돼야 돼. 몇 개가 부족해? 4개가 부족하지. 8개가 부족하지. 8개가 부족하니까 8개는 한 쌍으로 만들려면 4개의 결합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생겨야 돼. 그죠? 4개의 결합이 생겨야 돼. 그러면 탄소가 수소가 6개 있으니까 탄소 1개당 한 놈씩 와서 붙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하나 와서 붙고, 이렇게 하나 와서 붙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와서 붙고. 와서 붙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수소 하나 붙고 여기 수소도 여기 와서 하나 붙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붙어가지고 얘끼리 마음대로 결합하면 되겠네. 그죠? C2H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에 이중결합이 껴요. 껴가지고 수소하고 수소가 이중결합이 생겨요. 자,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가 붙어요. 3중결합이 붙어요. 그 다음에 단일결합이 수소하고 단일결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예. 탄소화합물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그죠? 자,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였어. 시험 문제에 NH N2H2라고 주고 N2H4 N2H2 이렇게 줬다고 가정해 보자고.
그럼 결합을 찍어보면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비공유가 있어야 되지. 그죠? 근데 질소가 2개 있으니까 수소가 4개 있네. 그럼 한 개당 질소가 수소가 한 개씩 붙겠네 이렇게. 옆에 있는 놈도 뭐 하겠어? 하나, 둘, 셋, 넷, 5개 붙고 여기 한 놈 수소 이렇게 오고 여기 한 놈 수소 이렇게 오면 되겠네. 얘들끼리 공유하면 되겠네 또. 그죠? 네. 그럼 얘는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질소하고 질소 간에 이중결합 붙고 여기 수소 하나 붙고 여기 수소 하나 붙으면 되네. 선생님 하나, 둘, 세 개, 네 개 옥태 안 맞추겠는데 비공유 있잖아. 비공유 내가 뺐잖아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죠? 네. 그렇게 전자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각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내고 공유 전자쌍수, 비공유 전자쌍수를 한번 그려보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말도 했을까? 자, HF부터 합시다. 자, HF, H하고 F 있습니다. 자, 중심 원자가 F가 전자쌍이 더 많으니까 F부터 할게요.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지. H가 여기 하나 와가지고 공유를 이렇게 하나 하면 되겠네. 공유 몇 개? 1개. 비공유 몇 개? 3개. 되니? 그죠? 여기는 공유 몇 개? 2개. 비공유 몇 개? 하나, 둘, 셋, 4개. 비공유 4개네. 나머지 해봐요. 사이아노수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폼알데히드 한번 해보십시오. 전자 배치 하나 뽑아 올 테니까. 자, 방금 드린 거 그 전자 배치니까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해가지고 다음 주에 들고 와. 오늘 저녁에 들고 와. 알겠지? 해가지고. 자, 해봅시다. 자, 사이아노수소입니다. 자, 예. 자, 중심 탄소가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질소하고는 3중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소에 비공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겠네. 공유 몇 개? 4개. 비공유 몇 개? 여기 있는 거 1개. 돼요?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하고 산소 간에 이런 것들은 외워놓으세요, 그냥. 자, 공유하고 여기에 이중결합합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전자쌍 4개.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돼요? 그죠? 공유도 여기 1개, 여기 이중결합 있으니까 공유 2개, 이중결합 있으니까 공유 2개, 합해서 공유는 몇 개? 4개. 폼알데하이드, 탄소가 중심원, 탄소 있으면 무조건 탄소가 중심원소입니다. 대개 탄소나 질소들이 중심원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폼알데하이드죠, 그죠?
탄소가 있으니까 탄소하고 이렇게 이중결합합니다. 산소하고는. 그래서 비공유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수소하고 공유 한 쌍, 여기 수소하고 이렇게 공유 한 쌍 하면 되죠. 공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됐네. 비공유 여기 있는 거 두 개, 두 개 이렇게 되겠죠. 돼요? 아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되죠? 다음, 넥스트. 자, 분자의 루이스 구조 나타내기 되는데, 자, 전자점식을 먼저 찍고 공유 결합상을 선으로 나타냅니다. 이때 비공유 결합상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자점식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유하는 건 선 한 개, 공유하지 않는 단일 결합은 선 한 개, 이중 결합은 두 개, 삼중 결합은 선 세 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분자의 루이스의 구조에서 원자가 가질 수 있는 결합선 파악하기. 자, 수소는 결합 몇 개? 한 개. 풍소는 몇 개? 원자까지는 세 개니까 세 개. 탄소는 네 개. 산소는 몇 개? 두 개. 플로린 한 개.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같은 거 예를 들면 C2H2가 있어. 탄소는 결합선 4개 있을 수 있잖아. 그다음 탄소 간에 결합 4개 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결합 하나 하면 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까? 그죠? 자, 다음은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나타내십시오. 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에 있는 경우에 두 가지를 생략합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다 나타내셔. 두 가지를 모두 다 나타내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 자, 복잡한 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테트라플로린과 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자, 봐봐. 원래 전자점식 찍어볼게요.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네 개야. 플로린이 오겠지? 플로린은 원자까지 몇 개라고? 7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거 똑같이 몇 한다? 다 찍으면 되지. 플로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7개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플로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됐고. 여기도 플로린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면 되지. 그치? 아, 그래서 중심 탄소에 이렇게 해서 플로린이 이렇게 오는구나. 플로린이 이렇게 와가지고 완다고 비공유 전자쌍 찍으래. 찍으면 되겠네. 플로린 한 개당 비공유가 몇 개씩 있어? 3개씩 있네. 이렇게 찍으면 되지. 밑에 거는 비공유 생략하래. 비공유 생략하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되십니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찍을 줄 아셔야 돼요. 책에 나와 있는 물질들은 다 찍을 줄 아셔야 돼요. 연습해서. 과산화수도 아까 했었죠, 내가. 그죠? 에텐이라는 이름보다 더 자주 쓰이는 관형명이 있어요. 에틸렌이라는 말로 더 많이 써요. 얘는 탄소화물에 가면 나오는데 탄소화물 빠져가지고 에틸렌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쓰이거든요. 에틸렌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에텐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책에 에텐만 있다고 해서 에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에틸렌이라는 이름도 아셔야 돼요. 자, 얘는 아까 했지. 자, 탄소가 있으니까 하나, 둘, 사이에 이중결합 있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하고 이렇게 하나. 수소 4개니까 이렇게 수소하고 하나. 이렇게 수소하고 하나. 이렇게 수소하고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사이에 이렇게 이중결합 들어가고 여기 수소 하나 오고 여기 수소 하나 오고 이렇게 수소 하나 오고 이렇게 수소 하나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네. 자, 나머지 해보시고 과산화수소하고 실수는 해보십시오. 자, 분자에서 구성 원자수, 원자과 전자수의 합, 공유 전자쌍수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돼 있는데 공식 안 해오도 됩니다. 별로 중요한 공식도 아니고 이 공식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점 찍어야지 하면 더 오래 걸려요. 그냥 찍으면 돼요. 근데 이런 공식도 있다는 얘기야, 책에서는. 자, 분자에서 구성 원자수, 원자과 전자수, 공유 전자쌍수의 관계를 봅시다.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 사이에 위치하여 두 원자의 공유됨으로 각 원자의 옥텟 규칙을 만족할 때 두 번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OF2에서 O와 F 사이에서 공유 전자쌍은 O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수를 셀 때와 F 원자 주위를 셀 때 각각 포함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유 전자쌍은 봐봐. 아까 얘기했지. 플로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거 다 내 거네. 몇 개? 8개. 그죠? 이렇게 보면 이거 몇 개네? 8개. 그죠?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8개네. 플로린.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요놈 셀 때도 셌고 얘 셀 때도 셌지. 그죠? 요 사이에 있는 요 전자쌍수, 요 플로린 셀 때도 세고 산소 셀 때도 셌다 이 말이야. 그죠? 셀 때 같이 센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각 원자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할 때 필요한 전자수, 옥텟 규칙을 만족할 때 필요한 전자수는 원자과 전자수의 합에 공유된 전자쌍을 더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원자가 봐봐. A라는 원자가 있어. 만약에 잘 보세요. 자,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그 다음에 B라는 원자가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가지고 해볼게. 넷, 다섯, 6개랍니다. 그럼 A와 B가 결합을 할 거야. 결합을 할 때 공유 결합이 어떻게 되는지 해볼게. 요 공식에 들어뵙고. 일단 구성하는 총 원자가 A하고 한 개에다가 B 2개가 이렇게 결합할 거야. AB2라는 물질이 결합한다고 가정합시다. 오케이? 총 원자 몇 개? 3개지? 그러면 8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3일인가? 총 전자 필요한 전자 몇 개야? 24개가 필요하지. 다 만족하니까. 그죠? 근데 A라는 원자는 총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 원자과 전자가 4개 가지고 있지. A는 4개 가지고 있어. 근데 B는 몇 개 가지고 있어? 6개 가지고 있지. 6개 곱하기 2 해봐. 그럼 총 전자 몇 개? 12에다가 16개지. 몇 개가 부족해? 몇 개가 부족해? 8개가 부족하지. 맞죠? 8개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 8개의 전자쌍수를 말한다고? 2 플러스 2 공유 전자쌍수로 X로 나타내는데 이게 공유 전자쌍수야. 8개가 부족하니까 몇 쌍을 공유해야 돼? 4개를 공유해야 되지. 그럼 공유 전자쌍수가 몇 개 나오는 거야? 4쌍이 나오는 거야. 아, 4개의 결합이 생기게 하면 되겠네. 맞죠? 아, 그러네. 그럼 A가 있으면 B하고 B가 2개 있으니까 A하고 B는 이중결합을 해야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B가 이렇게 그럼 왼쪽에 있는 B하고도 이중결합을 이렇게 형성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되는데요. 그냥 그리면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이거 4개 붙을 수 있고 이거 2개 붙을 수 있네. 2개네. 요거 이렇게 하고 얘하고 결합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B하고 이렇게 결합하면 되겠네. 하면 되지. 그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요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내가 적당히 찍으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계산하는 식은 뭐 옥텟 규칙까지 만족하는 거는 그냥 내가 봐가지고 대충 찍으면 되고 나중에 무기화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책에 안 나와요. 무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18전자 규칙을 따라요. 우리는 지금 옥텟 규칙 따르지. 옥텟이니까 전자 몇 개야? 8개잖아. 이 새끼는 18개예요. 그때는 이런 공식이 있으면 이 공식이 좀 편해요. 그냥 단순히 계산하려면 어렵거든요. 지금은
적당히 보시고 찍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되셨죠? 어쨌든 이런 공식도 있다더라. 혹시 학교 선생님이 피토하면서 열심히 이야기하면 아, 저 새끼 저거 내겠네 생각하십시오. 저는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한 번씩. 공식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O와 F의 관계에서 위 관계식이 성립하는지 계산하시오. 해보면 되지. 아까 해볼게요. 자, 산소 원자 O2입니다.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래. 그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전체 원자 개수 몇 개라고? 두 개네. 그죠? 두 개인데 2 곱하기 전체 원자 개수니까 막 옥테트 만족하려면 전자 몇 개? 8개가 돼야 되지. 그럼 몇 개가 돼야 돼? 16개가 나와야 돼. 근데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6개잖아. 그지?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6 곱하기 2가 되네. 이건 몇 개야? 12개지. 몇 개가 부족해? 4개가 부족하지. 그럼 플러스 2 곱하기 공유 전자쌍수네. 그죠? 여기 뭐가 돼? 2개가 들어가면 되지. 아, 두 쌍을 공유하면 되네. 그 이야기지. 두 쌍 공유하라는 얘기네. 그럼 산소하고 산소 두 쌍 공유하니까 아, 산소하고 산소 사이에 두 쌍을 이렇게 공유하면 되겠네. 그죠? 어차피 비공유는 옆에다가 이렇게 적고. 그죠? 그래서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구나. 맞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돼요? 플로린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면 된다고. 근데 미쳤네, 이렇게 앉아고 그리게. 그냥 그리면 되지. 그냥 외워서 그리세요. 정말 복잡한 물질이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 예. 그냥 웬만한 식은 그냥 외우십시오. 외워서 쭉쭉쭉쭉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 시간에 앉아가지고 공식 계산해가지고 문제 풀 시간 없어요. 되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 5번 그려봐. 전자점식 찍어봐. 밑에다가 전자점식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 밑에다가. 구조식은 위에다 그리고. 야, 지울 수 있게 샤프 연필로 그려. 볼펜으로 그리지 말고. 자, 보십시오.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십시오. 이게 탄수화물 중에서 얘는 이름이 에타인입니다. 에타인인데 에타인이라는 건 국제명이에요. 국제명인데 에타인이라는 국제명보다 더 자주 쓰이는 관용명이 있어요. 아세틸렌입니다. 선생님, 이름이 2개씩이나 가지고 있어요. 네. 아세틸렌. 근데 아세틸렌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요.
에타인보다는. 탄수화물 파트가 없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얘 이름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가 일단 2개 있지. 점을 찍어봐. 하나, 둘, 셋, 4개 찍고 하나, 둘, 셋, 4개 찍겠네.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일단 하나씩 갖다 붙여. 여기 갖다 붙이면 되겠네. 그러면 3개가 남네. 세쌍이 뭐 하면 되겠어? 공유하면 되지. 탄소 3개끼리 이렇게 공유하고, 그죠? 여기 수소하고 이렇게 한 쌍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하면 되겠네. 그래서 수소하고 탄소 간의 단일결합, 이렇게 삼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네. 질소는, 선생님 질소는요? 자,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으니까 여기 수소 하나 오고, 여기도 이렇게 수소 하나 오면 되겠네. 요거 공유하면 되겠네. 아,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는 거네. 선생님 비공유 어디 찍어요? 니네 찍고 싶은 데 찍어. 아무 때나 찍어도 돼.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아, 이거 선생님 보기 안 좋은데요? 그래? 그럼 밑에 찍어도 돼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구조식 그릴 때는 이렇게 구조식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이제 할 것 중에서 뒤에 30분 남았는데 오늘 할 것 중에서 나중에 분자의 구조가 나오거든요. 이건 각도가 180도가 나와요. 얘도 각도가 180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새끼는 각도가 180도가 안 나와요. 120도가 나와요.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게. 선생님, 이거하고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요? 얘는 비공유가 있잖아. 그래서 120도가 나와요. 이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게. 아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구조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 그리면 요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그리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120도라 했으니까요. 그럼 실제 그리려면 실제 그리려면요. 뭐 n을 이렇게 그리고요. n과 n 사이에 이중결합을 그리고요. 여기다가 h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h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근데 구조식을 그릴 때는 그냥 비공유 전자쌍 표시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를 예상할 때는 모르겠지.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조식을 그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넘어갑니다. 다 풀어오세요.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자,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분자의 구조입니다. 자, 분자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공유 전자쌍이나 비공유 전자쌍은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반발력이 작용하여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누구? 둘러싸고 있는 공유 전자쌍이나 비공유 전자쌍들은 뭐 같은 전하를 띠고 있지. 마이너스를 띠고 있지. 그죠? 같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놈들끼리는 가까이 있으려고 해, 멀리 있으려고 해. 멀리 밀어내겠지. 띄고 있어.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하여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 가능한 한 만다고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 한다는 이론이야. 그게 뭐라고? 전자쌍 반발 이론이야. 그게 오케이? 뭔 말이냐 하면은 자, 아까 내가 그린 거 요거 이주기 원소.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자, 잘 봐. 잘 보세요. 칠판 봐. 고개 들어서 칠판 봐주세요. 자, 보십시오. 자, 붕소를, 자, BH2 같은 경우면요. 베릴륨을 중심 원소로 해가지고, 여기 공유전자쌍 한 개, 여기 공유전자쌍 한 개 있지. 비공유일 수 없어. 없지. 그럼 두 개의 전자쌍이 제일 멀리 존재하려면 몇 도를 두고 있어야 돼? 각도가. 그래. 이게 180도를 이루어야 돼, 이렇게. 각도가.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의 전자는 최대한 멀리 있는 구조가 뭐라고? 180도야. 그래서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 불러? 선형 구조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직선형 구조라고도 불렀어요. 아시겠습니까? 선형 구조 혹은 직선형 구조랍니다. 그 다음 봐봐. 붕소를 중심 원자로 했어. 붕소를 여기 공유전자쌍 1개, 여기 공유전자쌍 1개, 여기 공유전자쌍 1개. 공유전자쌍이 3개야. 3개의 전자가 제일 멀리 있을 수 있는 방법. 몇 도? 120도. 그치?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그려도 돼요. 근데 실제 구조를 생각해서 고려해서 그리려면 여기 이렇게 하나 들어오고요.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 각도가 몇 도? 120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각도가 똑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평면 삼각형 구조라고 불러요. 평면 삼각형 구조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메테인 분자 중에 메테인부터 중요해요. 메테인 분자인 경우에는 자 중심 원자를 주면 여기 공유 한 쌍, 여기 공유 한 쌍, 여기 공유 한 쌍, 여기 공유 한 쌍이면 아 선생님 90도만 되면 되겠네요. 90도가 되면 딱 제일 뭘까? 야 하면 얘하고 얘는 90도인데 얘는 무슨 몇 도야? 180도잖아. 다르잖아 각도가. 네 개가 서로 반발하는 힘 똑같은데 여기는 90도인데 여기는 180도인데 90도가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중심 원자에 탄소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기는 수소가 하나 와요. 그 다음에 각도가 실제 각도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하나 오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놈이 이렇게 하나 있고 뒤로 가는 요 놈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가 몇 도가 난다고? 109.5도가 나와요.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 불러? 정사면체 구조가 돼요. 정사면체 구조가 어떤 거냐? 요 놈이야. 이게 정사면체 구조가 돼. 그래서 각도가 몇 도가 나온다고 전부 다? 109.5도가 나와요. 봐봐. 왜 사면체냐? 이렇게 하나 삼각형면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렇게 삼각형면이 나오지? 뒤에도 나오지? 밑에도 하나 있네. 몇 개의 삼각형면이 있어? 4개의 면이 있네. 정사면체 구조. 그죠? 평면 삼각형 구조는 이렇게 나온다. 얘는 우선 BH 어디 갔어? 어디 세 개 있네. BH3 같은 거. 이렇게 평면 삼각형 구조가 나와요. 120도가 돼가지고. 이해됩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구조가 나옵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메테인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비공유가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어?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가 비공유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는 메테인하고 똑같이 전자 몇 개야? 4개야. 그래서 평면 삼각형 구조가 아니야. 이걸 제일 많이 틀려요. 왜? 니네 눈에 보면 잘 봐. 눈에 보면 BCl3, NCl3 이렇게 하면 같은 구조입니까? 물어보면 CL3 같은 구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초딩도 알아. 하나에 3개 붙었네. 하나에 3개 붙었네. 같겠네. 라고 착각한다고. 근데 아니라고. 왜? 붕소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어 없어? 없어. 평면 삼각형 구조가 나와요. 근데 질소는 중심 원자에 뭐가 있어? 비공유가 떡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평면 삼각형 구조가 안 나온다고. 얘는 공유 3개에 비공유 1개라고. 요 놈이 안 보인다고. 왜? 일부러 틀리라고 이렇게 준단 말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소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비공유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고 이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수소가 있어. 선생님 그러면 109.5도네요. 아니라고. 이것도 아니야. 왜요? 잘 봐. 공유하는 전자쌍은 이거 봐봐. 공유하는 전자쌍은 수소하고 질소가 같이 공유하지. 그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유하다 보니까 질소가 자기 쪽으로 수소가 자기 쪽으로 당겨 안 당겨? 당겨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은 질소만의 전자지. 그지? 그래서
질소 쪽에 만다고 비공유 전자쌍들이 질소 쪽에 좀 더 가까이 있어요. 공유하는 전자쌍들은 만다고 질소에서 조금 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는 놈이 미는 힘이 더 세냐, 멀리 있는 놈이 미는 힘이 세겠냐? 가까이 있는 놈이 미는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요 놈들이 공유하는 전자쌍을 밀어내는 힘이 뭐하다고? 더 세요. 요 놈들을. 그래서 각이 만다고 109.5도에서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고객님 주무시지 마세요. 봐요.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게 비공유로 바뀌어요. 그럼 이 비공유가 공유하는 밀 힘은 뭐야? 얘가 이렇게 더 밀어버려요. 그럼 각이 어떻게 돼? 줄어요. 요 놈의 각이. 그죠? 공유만 있을 때는 이렇게 있으면 109.5도인데요. 요 놈이 비공유로 바뀌면서 요 놈이 중심 원자에 더 가까이 오거든요. 얘가 만다고 밀어요. 얘를. 이렇게 밀어서 각이 만다고 줄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각이 109.5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도가 나와? 107도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가 무슨 구조라 불러? 삼각불 구조라고 불러요. 삼각불 구조라고 불러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배웠어요. 삼각불 피라미드 했는데 요새는 피라미드라고 말 안 써요. 되셨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물 분자 봐. 물 분자는 보시면 공유 몇 개, 비공유 몇 개? 두 개지. 그럼 비공유가 하나 더 생겼지? 비공유가 하나 더 생기면 얘도 비공유로 바뀌지? 바뀌면 비공유 바뀌면 잘 봐. 아씨. 자, 물 분자를 보시면 자 봐. 산소 원자가 이렇게 존재해요. 여기에 비공유가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있어요. 맞죠? 뒤쪽으로 이렇게 메테인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하는 수소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있는데 요 비공유 두 놈이 공유보다 가까이 있어, 멀리 있어? 가까이 있어요. 그럼 얘네 간에 서로 가이 새끼야 하는 요 밈이 많다고 제일 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유 간에 미는 힘이 두 번째였어요. 요 각이 알파, 요 각이 베타라고. 그 다음에 요 각이 뭐라고? 감마라고 놓으면 각이 누가 제일 커? 알파가 제일 커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각이야? 베타 각이고 세 번째가 감마 각이야. 그래서 비공유가 한 개 더 생기면 요 놈의 각이 뭐하러? 더 줄어요. 그래서 아까 비공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가 한 개 있어가지고 여기 질소 이렇게 튀어나온 수소 이렇게 나가는 수소가 있고 요 각이 107도였는데 여기는 다시 또 줄어요. 그래서 몇 도가 돼? 104.5도가 돼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 선생님 비공유 하나 생겼을 때마다 2.5도씩 주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 측정해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그죠? 선생님 요 각은 뭐예요? 몇 도예요? 안 물어봐요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뭐마? 공유하는 요각만 물어봐요. 요각만. 공유하는 각만. 알겠습니까? 어쨌든 반발하는 힘은 누가 제일 세다고?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세다고.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어디?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죠. 반발하는 힘은 전자쌍 반발력의 크기는 누가 제일 크다고? 비공유가 제일 커요. 세기가. 두 번째가 뭐야? 비공유야. 공유 해도 돼요. 반발력이 뭐하다고? 공유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비공유가 한 개씩 생길 때마다 뭐 한다고? 각이 줄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몇 도라고? 요 각이 104.5도예요. 5도가 돼요. 이걸 무슨 구조라 불러? 구분형 구조라고 불러요. 구분형 구조라고. HF는 상관없죠? 어차피 두 개니까. 그냥 굳이 따지자면 얘는 비대칭 직선이라고 할게요. 책에는 그런 말 안 나와요. 책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비대칭 직선이라고 내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비대칭 직선이라는 말은 선형 구조라고 놓을게요. 실제 비대칭 선형 같은 경우에는 HCN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비대칭 선형이죠. 그죠? 근데 얘도 그냥 비대칭 선형으로 놓을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 여기에 있는 6가지를 알아야 돼. 이거 6가지를 외워야 돼요. 여기서 다 응용돼요. 이 구조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만 보인다고? 공유만 보여. 공유 두 개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중 같은 구조인 걸 고르십시오. B, H, F2, BCl3, CH4, NH3, 그 다음에 H2O 이렇게 되면 얘하고 얘가 같아 보이거든. 내 눈에는. 왜? 한 놈에 두 개 붙었고 한 놈에 두 개 붙었잖아. 얘 둘이 같아 보이거든. 한 개에 세 개 붙었고 한 개에 세 개 붙었고 둘 다 똑같잖아. 근데 둘이 같다고 안 같다고? 안 같다고. 중요한 건 뭐 때문이냐고? 비공유가 있느냐 없느냐. 가 중요한 결정을 해요. 비공유가 있느냐. 이 비공유를 안 놓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꼭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BF2하고 같은 구조는 자, 얘는 중심원자에 있는 공유, 비공유만 줘요. 주변에 있는 비공유, 공유는 필요 없어요. 자, 베릴륨 BF2 같은 경우에 보면 베릴륨이 있으면 중심원자에 공유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플로린이 이렇게 있고 비공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유, 쏘리. F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공유 몇 개? 두 개. 비공유 몇 개? 6개거든요. 근데 나는 분자의 구조를 따질 때는 주변에 있는 비공유는 고려 안 하셔도 돼요. 분자의 구조를 따질 때는 중심원자에 있는 요놈의 공유, 비공유만 따지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공유 몇 개야? 두 개, 비공유 두 개니까 무슨 구조? 직선형 구조가 나오는 거야. 직선형 구조가 이렇게 F, 이렇게 F 해가지고.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중심원자에 있는 공유, 비공유를 따지시면 된다고. 이렇게 분수가 있으면 여기 CL 하나 붙고 여기 이렇게 CL 붙고 여기 이렇게 CL 붙는다고. 각도가 120도 나온다고.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구조를 따질 때. 오케이? 보세요. 자,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한 전자배치입니다. 자, 전자쌍 반발 이론에 따르면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서 전자쌍의 배치가 달라지므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서. 공유 몇 개인지 비공유 몇 개인지. 자, 첫 번째, 공유만 있는 경우입니다. 공유만 있어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있어 없어? 없어요. 공유만 두 개 있으면 무슨 구조? 선형 구조. 180도. 각도 싹 다 외워. 알겠니, 윤소연아? 그 다음에 중심 원자에 공유만 3개 있으면 평면삼각형 구조가 나오고 120도가 나옵니다. 중심 원자에 공유만 4개 있으면 109.5도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그죠? 전자쌍 반발 크기 꼭 기억해 두시고. 그죠? 옛날에는 이걸 뭐 가지고 했냐면 풍선 가지고 했어요. 풍선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자, 중심 원자에 이렇게 여기 있대. 풍선이 이렇게 한 개 있대. 풍선이 이렇게 있대. 풍선이 공유 전자쌍이야. 풍선 두 개가 있어. 각도 몇 도? 180도. 풍선이 3개 있어. 풍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대. 몇 도? 120도겠지. 그죠? 풍선이 4개 있으면 109.5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새로 바뀐 책에는 고리로 했답니다. 뭐, 어쨌든. 자, 은박지대로 만든 2개, 4개에서 연결된 고리를 가지고, 자, 가다를 만듭니다. 가다는 각각 한 손에 들고 정전기를 발생시킨 막대를 가까이 간다. 정전기를 발생하면 얘들이 다 전기를 떼 안 떼어? 떼지? 그럼 최대한 가까이 쓰려고 해? 멀리 쓰려고 해? 멀리 쓰려고 한다고. 그래서 2개일 때는 몇 도가 된다고? 선형 구조가 되더라고. 서로 반대편에. 3개일 때는 요렇게 몇 도? 120도. 4개일 때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몇 도?
9.5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얘가 얘는 109.5도, 얘는 120도, 얘는 몇 도? 180도. 선형 구조, 평면 삼각형 구조, 정사면체 구조가 되는 겁니다. 돼요. 오케이? 그죠? 넘겨볼게요. 자,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 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무슨 구조야? 선형 구조야. 무조건이야. 뭐 아닌 게 어딨어. 그죠? 원자가 두 개이며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며 중심 원자에 공유가 몇 개 있든 비공유가 몇 개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선형 구조야. 알겠습니까? 단지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그 차이인 거지. 이런 건 비대칭이죠. 이건 양쪽이 가까워. 오케이? 그죠? 자, 중요한 건 이런 건 틀리면 공부를 안 한 거지. 그죠? 자, 그다음에 다원자 분자에서 중심 원자의 전자쌍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중심 원자의 전자쌍수. 어떤 전자쌍수? 공유 전자쌍수하고 비공유 전자쌍수. 공유 전자쌍수하고 쌍과 비공유 전자쌍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중심 원자입니다. 중요한 건 주변 원자는 비공유 전자쌍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자,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두 개 있는 경우만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두 개 있는 경우입니다. 공유 전자쌍이 두 개 있는 경우가 아니고 공유 전자쌍만 두 개 있는 겁니다. 이 만자로 바꿔. 책이 잘못됐어. 무조건 무슨 구조라고? 선형 구조입니다. 알겠습니까? 180도 무조건 선형 구조가 나옵니다. 그죠? 여긴 중심 원자가 누구야? 베릴륨. 여기 중심 원자가 누구야? 탄소. 여기 중심 원자가 누구야? 탄소. 선생님. 형님. 보세요. 자, 봐요. 선생님. 보세요. 칠판 봐. 여기는 단일 결합인데요, 선생님. 여기 이중 결합이에요. 얘는요, 얘가 단일 결합인데 여기는 삼중 결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구조를 따질 때는요, 삼중 결합도 하나의 결합으로 봐요. 구조를 따질 때는. 이중 결합이든 삼중 결합이든 간에 그 결합을 무조건 뭐라고? 하나의 결합으로 봐요. 구조를 따질 때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 덩어리란 뜻이야. 얘 한 덩어리고 얘 한 덩어리란 뜻이야. 그것도 두 덩어리지. 두 덩어리가 제일 멀리 있을 수 있는 방법. 몇 도? 180도란 얘기야. 이중결합이든 삼중결합이든 상관없다고.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네. 단일결합이든 이중결합이든 삼중결합이든 뭐라고? 하나로 취급하라고. 구조를 따질 때는. 그죠? 자,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이 있지만 각각의 단일결합 한 개로, 각각 단일결합 한 개로 취급하여 분자의 구조를 만다고 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자,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3개.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3개 있는 겁니다. 쌍이 3개 있는 게 아니고. 공유 전자쌍만 3개 있습니다. 자, BCl3 붕소 있습니다. 붕소 공유만 3개죠. 그죠? 분자의 구조를 따질 때는 공유 전자쌍만 하시면 돼요. 그죠? 자, 트라이플로린 붕소 이렇게 있네. 얘도 공유만 3개네. 선생님, 폼 알려야 돼요. 분자의 구조가 4개인데요. 공유 전자쌍 4개인데요. 공유 전자쌍은 4개지. 몇 쌍인데 이것도 뭐라고? 구조를 따질 때는 하나로 보라고. 그죠? 예, 네,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여기 공유 1개, 이중결합이라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1개, 여기 이렇게 1개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는 이중결합이고 단일결합인데 민원 힘이 좀 다르게. 여기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니까, 전자가 많으니까 민원 힘이 더 세겠지. 그래서 각이 좀 달라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시험 문제. 뭐라고 물어봐? 약 120도라고 물어봐요.
약으로 물어봐요. 약 120도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알겠습니까? 얘도 뭐라고? 있네. 약 120도. 이렇게 물어봐요. 약 120도냐고. 그죠? 그래서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각은 정확하게 정삼각형은 아니야. 정삼각형은 아니지만 만다고 120도에 가깝다고. 그래서 그냥 120도로 봐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얘는.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4분 남았는데 자, 마지막 테스트. 지금까지 한 거 가지고. 얘는 아직 안 했는데 어쨌든 알파, 베타, 감마. 자, 알파, 베타, 감마 가. 구해봐. 김동규, 네. 너한테 네가 1번으로 물어볼 거다. 김재형, 좋아할 거 없다. 너 2번이다. 나 이거 알고 있다. 한 방에 맞출 수 있다. 선생님, 저 한 방에 맞출 수 있어요. 여기 이 구조식에 현혹되면 안 돼요. 내가 틀리라고 구조식을 이렇게 그린 거야. 어? 알겠니? 선생님, 180도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 동규야, 알파 몇 도? 110.5도요. 110.5도. 110.5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베타는 116도요. 116도. 감마는 180도요. 다 틀렸다. 동규야, 너 어떡하니, 동규야. 오, 우리 동규 큰일 났네. 재영아, 재영이 너 약 109.5도. 109.5도, 약 120도. 약 120도. 몇 도? 104.5도요. 104.5도. 또 하신 분? 수연아, 수연 씨, 몇 도? 이거 똑같이? 윤서연 씨, 수연아, 윤서연 씨, 몇 도? 아직 결론이 안 났어. 이승은 씨, 몇 도? 알파. 똑같이 했어요. 박시우님, 몇 도? 초록색 똑같이요. 잘하시네. 초록색이에요. 얘는 봐봐. 칠판 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내가 지금 요각을 잴 거잖아. 그지? 요각을 잴 거니까 중심 원자가 누구야? 탄소잖아. 중심 원자에 집중해야 된다고. 중심 원자에. 그럼 탄소니까 공유 몇 개? 공유 개수하고 비공유 개수만 따지면 된다고. 공유 몇 개? 4개. 비공유 있어 없어? 없네? 몇 도? 109.5도. 메테인 구조.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나 이각 잴 거야.
중심 원자 누구야? 탄소네. 그죠? 근데 보니까 한 쌍, 한 쌍, 한 쌍. 공유 몇 개? 3개 있네. 비공유 없네. 공유만 3개. 약 120도. 그죠? 그 다음에 나 요각 잴 거야. 요각, 감마가. 중심 원자 누구네? 산소네. 공유 몇 개? 내가 얘기했지. 공유는 눈에 보인다고. 눈을 켜고 봐야 되는 게 뭐라고? 비공유를 봐야 돼요. 아, 공유 2개, 180도. 이러면 큰일 난다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 날아가는 거라고, 인생. 그죠? 산소 원자에 뭐가 있어? 비공유가 있어요. 아자씨들, 산소에 비공유가 2개나 있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얘를 찾는 게 시험 문제라고, 이제. 아, 공유 2개, 비공유 2개네. 그지? 그래서 몇 도네? 구분형 구조 104.5도네. 돼요? 예. 중심 원자에 있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중요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오케이?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문제 열심히 풀어오세요. 앞에 끝까지. 뒤에 것도 풀어보시고. 네. 오늘 저녁에 오십시오. 저녁에 오시면, 그 뒤에 남은 거, 3단원 남은 거 하고, 그거 끝나면 안 할게요. 3단은 저기, 그거 뭐야? 평형상수인가? 거의 다 했을걸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조심히 가세요. 네. 상원 씨 들어오세요. 오 분 쉬었다 할게요. 네.